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1월 28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눈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꼭 건강 컨디션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 재밌는 거는 이번 주 화요일 정도 흐름을 빼게 되면 지난주부터 계속 시장 자체는 아슬아슬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꺾일 수 있는 여지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흐름을 만들고 나서 후강, 즉 장 초반에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흐름, 하락들을 많이 만들지만 후반부에 대부분 꼬리로서 만회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버티고 있다. 궁극적으로 결국 중장기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결국 120평은 계속 주기적으로 밟아주는 것이 어느 정도 파동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타이밍에 밟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다라고 보고 있고, 어찌되었거나 지금 계속 그러니까 특히나 종목들도 강하긴 하지만 선물이 대부분 이 멱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좀 어느 순간 타이밍에 놓을 것인가, 좀 그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재밌는 거는 엔비디아가 최근에 계속 좀 약세를 보이면서 밀려내렸지만 사실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죠. 어제 흐름에서도 장 초반 하락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준 것이 엔비디아의 흐름이었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지수와 같이 꼬리를 달았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가장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될 양훈 상단을 밟고 반등을 했다. 물론 저는 이 첫 자리를 별로 이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좀 더 보수적인 자리를 선호하는데, 공격적인 분들은 대기해야 되는 자리가 되었다. 좀 이따 같이 차트를 보도록 하겠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계속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는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 장중에도, 그러니까 야간장에도 우리 선물이 계속 운영이 되죠.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 떨어질 때 밀렸다가 다시 후반에 꼬리 날 때 우리 선물들은 잘 꼬리를 못 달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미국 시장이 언제 꺾일지 몰라가지고 살짝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금융주가 시장을 받쳤을 뿐이지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체감적으로 훨씬 더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지수들이 찍을 자리를 찍어 놨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신규는 무조건 종목 중심으로 가야 된다. 요렇게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일단 675자리를 딛고 있는데 결국은 바이오제약과 2차전지가 이 지수를 견디느냐의 싸움이겠죠. 특히나 지금 2차전지가 지수랑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지수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바이오제약의 조정을 받을 때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좀 못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지수의 조정에 얼마 정도 견딜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오늘 이제 그러니까 어제 장 마감 후에 BM이 이제 코스피 이전에 공시를 했는데 혹여나 이런 흐름들이 또 업종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선물 30분의 흐름인데 최근에 계속 똑같아요. 장 초반에 출렁일 수 있는 여지들을 계속 만들었는데 결국 후반에 계속 끌어올리거든요. 어제도 간만에 이탈해 가지고 그대로 죽어서 내려갈 수 있는 자리에서 또다시 후반에 끌어올리면서 꼬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하방으로 터질 수 있는 자리들에서 꼬리를 달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밟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젯밤에도 마찬가지로 갭자리를 붕괴시키면서 22평을 이탈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 수 있었는데 또다시 꼬리를 만드는 흐름이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들을 만든 게 이제 엔비디아의 흐름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양온 상단을 밟았습니다. 보통 이런 구간에서 왔을 때 가장 공격적인 게 양온 상단, 그 다음에 122평 이제 하단 구간인데, 저는 이제 이 125불
이 구간을 좀 더 추천을 드리는 거고, 지금 자리는 반드시 이 종목 아니면 안 되시는 분들이 정말 강한 종목들은 양원 상단 밟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밟고 움직여도 145불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격적인 분들이 이 정도 폭을 일단 노리고 들어가는 자리 정도이다. 뭐 이런 자리들은 깨도 무방하기 때문에 정말 공격수 분들이 하는 거고, 저는 가급적이면 125불 아래에서 대기를 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덤으로 이야기 드리면 TMF 다시 올라오고 있죠. 쫄아서 던질 필요 없다라고 그랬고, 50불 아래는 계속 매수 매집 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대로 쭉 갈 가능성보다는 또 흔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50불 위에서는 매집 매수를 멈춰야 된다, 뭐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2495 요 자리를 넘겼다가 다시 눌려 내리고 있는데, 사실 지수가 지금 크게 의미가 없어진 게 일단은 삼성전자, 그렇죠? 갭은 결정이 되지만 갭에서 크게 변동성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흐름, 그 자사주 매입이 그런 흐름들을 만들고 있고, 금융주가 역시나 계속 강하기 때문에 지수를 붙잡아 두고 있다. 지수를 붙잡아 두고 있다라는 거는 그 외의 종목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코스피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종목 중심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버벅거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꼭 많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효율적이다. 잘리면 뭐 빨리 잘리는 거고, 움직이게 되면 더 많은 폭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여전히 코스닥 종목들을 노리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 지수적으로는 역시나 바이오제약과 이차전지가 지금 의외로 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 흐름을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오는 하루 피해 없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4시 쇼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